모두가 유죄라던 사건, 법원은 달랐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법이 무엇을 보호하는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아 안산분사무소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서로 전혀 다른 유형의 사건이지만 같은 질문으로 기결된 두 형사사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사건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고,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건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 사건입니다. 닮았다고 다 침해는 아니다. 먼저 저작권법 위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장난감 자동 버블건을 제작, 판매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주장은 외형이 비슷하다, 두 버블건이 굉장히 닮았다. 법원은 이와 같은 검사의 주장을 인정했고 전부 유죄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소해도 의미가 없다. 상고까지 가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두 버블건은 변호사인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외형이 유사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사건의 쟁점은 비슷해 보이냐가 아니었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버블건을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토끼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 장난감 버블건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구조, 동물이 엎드린 형태, 이와 같은 부분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통의 영역입니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쓰지 못하도록 금지했을 경우 창작 활동 자체가 극도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자체는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하되 창작적인 표현만을 베끼지 못하도록 금지하자라는 것이 저작권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창작적 표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작자가 개성을 부여한 표현 요소, 예를 들어 뒤에 있는 문양이라던가 눈, 코, 입에 관한 독특한 표현, 그 외에 해당 제품만이 갖고 있는 세부적인 디자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제품들이 유사한지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만을 비교해야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소시 법원은 이 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유사할 수 있으나 창작적 표현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항소시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는 이에 대해서 다시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역시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이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은 단순하게 시각적인 느낌이 아니라 치밀한 법리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계좌를 제공했다고 전부 다 공범은 아닙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사건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즉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생활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좌를 알려주면 대출금을 입금하겠다, 이 말에 속은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를 통해서 제3의 다른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액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계좌로 들어온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주장은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정황이 있었다.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의심을 하고 중단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용인한 채 행동하였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변호사들은 이렇게 의뢰인들을 설득합니다. 억울하더라도 자백을 하고 감형을 노려보자. 집행유예만 받는다면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음원을 인출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했는지 여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뢰인의 말만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전후 진행 과정이라던가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의뢰인이 처해 있던 특수한 상황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 중 범죄를 알고 있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 의뢰인이 도저히 상황을 이해했다고 볼 수 없을 행동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끌려다니는 모습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서 재판부에게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한 사람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오히려 이용당한 피해자이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해서 의뢰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사건은 서로 유형도 다르고 적용되는 법조항들도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외형적으로만 봤을 때 유죄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법원이 집중한 것은 저작권 사건에서는 비슷하게 보이냐가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집중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계좌를 제공하고 금전을 인출해서 전달했는지가 아니라 범죄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집중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기소된 사건, 유죄로 보이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전략 없는 대응은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보고 법이 묻는 질문을 정확히 짚어낸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사건이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단순하게 감형을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사건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것, 그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아 안산분사무소 지효섭 변호사였습니다.